자, 이제 모멘텀 밸런스로 넘어왔습니다. 어느덧 챕터 6이고 모멘텀 밸런스의 파트는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모멘텀 밸런스가 뭔지, 그리고 모멘텀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나비알 스톡스 이퀘이션을 다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 매스 에너지 밸런스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 밸런스가 남아 있네요.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항상 세울 때처럼 다시 한번 이런 시스템에 플루이드가 들어가고 나가고요. 컨트롤 볼륨 CV가 있고 면 벡터 있고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가 모멘텀 밸런스를 고려할 때는 바운더리에서 모멘텀 밸런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루이드가 이렇게 가고 플루이드가 이렇게 가면 여기 왔다 갔다 모멘텀 밸런스 익스체인지가 생겨요. 네. 요게 이제 앞서서 우리가 봤던 예들에서 추가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모멘텀을 리니어 그 다음에 앵귤러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봐야 된다는 게 또 다른 점입니다. 네, 리니어 모멘텀은 뭐 그 첫 번째 리니어 모멘텀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몇 번 봤던 것처럼 뉴턴 제운동 법칙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을 앞으로 이렇게 쓸 거거든요. 모멘텀은 매스 에너지랑 다르게 매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모멘텀 같은 경우는 벡터예요. 그래서 모멘텀을 우리 플럭스 할 때 잠깐 다뤘는데 이렇게 되고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입니다. 포스 벡터이죠. 포스 벡터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모멘텀도 당연히 벡터여야 됩니다. 직선으로 어떤 모멘텀 변화량이 있을 때 생기는 포스인데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토크가 걸리는 경우예요. 앵귤러 모멘텀의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얘는 뭐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꼬여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도 있어요. 얘가 한 자리에서 팽이 돌듯이 도는 거를 이제 스핀이라고 하고, 이 앵귤러 모멘텀 스핀도 있고 오빗도 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의 변화가 발생할 때 이제 꼬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워보면 기본적으로 밸런스는 우리가 수차례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에 따른 accumulate, 얘는 input rate 계속 하는 거지만 빼기 output rate, 여기에 이제 generation rate과 degeneration rate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했던 것처럼 이런 밸런스 이퀘이션에 매스 에너지 대신에 이제 모멘텀을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게 플럭스에 대비해서 어떻게 이제 개념 정리가 되냐인데 우리가 기억나시죠? 매스 플럭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매스가 면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면이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변하죠. 이렇게 되고 이거 이제 디멘저널 어널리시스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가 이제 스칼라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매스 플럭스는 이렇게 되고 모멘텀 플럭스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멘텀 플럭스 이때 모멘텀은 벡터이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가 면의 방향만 고려해 줬으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가 되지만, 벡터에다가 벡터 방향,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특정 방향에다가 면을 타고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해 줘야 되니까 얘는 텐서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X 플럭스에다가 하나 더 엎어야 되죠. 이게 매스 플럭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 플루이드가 갖고 있는 속도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얘를 다시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매스 플럭스에 관여하는 속도랑 모멘텀 플럭스의 속도를 다르게 구별해 주려고 V 대신에 그냥 U를 이렇게 썼습니다. 네. 요거 앞서서 우리가 그 처음에 플럭스를 다룰 때 다 다뤘던 개념인데, 혹시 이제 헷갈리시거나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특히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나실 거예요. 디멘저널 어널리시스 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다시 써드리면, L 오브 T 속도고요. 로우는 질량에다가 V3. 네. 네, 이때 V 볼륨이에요. 볼륨. 그러니까 길이가 아니죠.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제가 조금 앞서갔네요. 얘 V인데 얘가 L3죠. 네. 그러니까 L2의 T에 M 이렇게 되죠. 기억나시죠? 디멘전 어널리시스 했던 거.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고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에 써보면, 좌변의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에 인테그레이션이 들어가고,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는 부피적분이죠. 부피적분.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 적분량은 모멘텀이겠죠. 그러니까 dv라는 볼륨 안에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플럭스가 아니라 모멘텀. 이렇게 되겠죠. 우변에 이제 면을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플럭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얘는 면으로 적분을 해줘야 되고, 이때는 모멘텀 양이 아니라 모멘텀 플럭스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매스 플럭스라면 얘는
모멘텀 플럭스죠. 이게 기본적인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를 면을 타고 들어가는 매스 플럭스가 모멘텀 플럭스, 그러니까 모멘텀의 차이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 플럭스 벡터에다가 모멘텀의 방향 추가로 고려해 줘야 돼서 얘는 반드시 텐서여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 밸런스를 우리가 총 이제 모멘텀 밸런스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밸런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 두 가지 스텝인데요. 그래봐요. 이게 어떻게 포스 컨시더레이션이 이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포스 컨시더레이션 첫 번째. 모든 힘의 합은, 그리고 힘이라는 거는 모멘텀 밸런스에서 힘이라는 거는 그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모멘텀이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이 오고 면을 타고 들어가는, 여기에 뭐 서페이스 포스, 바디 포스를 고려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걸 함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단위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매스 플로우에 대한 속도가 있을 거고 모멘텀에 대한 속도가, 모멘텀 플럭스에 대한 속도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뭐냐, 유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전체적으로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 즉 매스 플럭스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방향을 고려해 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향의 V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부적으로 포스는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 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포스가 국부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플루의 전체 매스 플럭스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로컬하게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스템을, 뭐 플루이드 시스템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플루이드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진행을 하더라도 이 국부적으로는 모멘텀 익스체인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매스 플럭스, 즉 플루이드가 이렇게 가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우는데
이때 1, 2 방향을 동시에 고려해 줘야 된다.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굳이 나눠서 쓰자면 얘는 DS에 얼마나 들어가고 나가느냐, 양. 그러니까 매스 플럭스가 얼마나 들어가고 나가느냐. 그 매스 플럭스를 결정하는 모멘텀, 그러니까 매스 플럭스를 유도하는 모멘텀은 이 앞선 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텀이 그냥 모멘텀 밸런스에 두 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서부터 이해가 시작이 돼야 되냐면 플럭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 V가 그냥 매스에 대한 플럭스, 면을 타고 들어가는 거를 적분했을 때 총량, 그러니까 매스 플럭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V가 곱해졌을 때 모멘텀 플럭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 플럭스가 돼서 요거를 면에 이 요 텀을 이제 면에 대해서 전체 적분을 하면은 그 면 플루이드의 외 면을 전체적으로 타고 들어가고 타고 들어가는, 그리고 나가는 모멘텀의 레이시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요 텀을 딱 바라봤을 때 이제 속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나는 이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가 두 개가 되니까 이게 결국 텐서가 되는 건데, 매스 플럭스 면을 타고 들어가는 하나는 이제 하나의 방향은 매스 플럭스라는 거예요. 면을 타고 들어가는 매스 플럭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모멘텀을 결정을 하는 건데, 매스 플럭스랑 모멘텀 플럭스가 그럼 당연히 같은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약간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국부적으로 면 각각에서의 모멘텀의 방향이 다 결정이 합의돼서 총 매스 플럭스, 그러니까 포스가 있으니까 매스 플럭스라는 유체 모션이 파생이 된 건데, 그거의 모멘텀 플럭스는 면에 따라서 다 각부적으로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특정 방향을 클 수 있고 특정 방향을 작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다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힘이 이제 플루이드의 모션, 즉 매스 플럭스로 파생이 되는 모션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방향이 다른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멘텀 밸런스를 포스 텀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어큐뮬레이션 레이트에 부피 적분을 하고 모멘텀 양, 면을 타고 나가는 모멘텀 플럭스, 면을 타고 나가는 거니까 플럭스로 봐야 되고, 이때 플럭스니까 레이시, 인플레이 빼기 아웃플레이시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포스가 되고, 여기에 기타 있을 수 있는 서페이스 포스, 바디 포스, 중력 같은 넣어주면 돼요. 속도도 그렇고 포스도 그렇고 각각 벡터니까 벡터 디스크립션이 될 수 있겠죠. U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넣고 정리를 하면은 요 밑에와 같이 돼요. 제가 이거는 그 강의 노트에 미리 써놨습니다. 네, 요거 하기 하나하나 다 하기 약간 타임 웨이스팅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x-axis, y-axis, g-axis에 따른 벡터를 그냥 풀어서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v 이렇게 벡터로 기술이 됐고 여기 v 각각 이제 벡터 기술이 됐고 여기 면도 벡터 기술이 되죠. 포스도 벡터 기술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y, g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또 정리가 돼요. 네. 그리고 바디 포스는 통상 뭐 리모트 포스 그러니까 얘를 그래비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그래비티니까 로우 g에다가 부피적분을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 그 모멘텀 밸런스 포스 텀으로 이제 기술을 한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쭉 직접 풀 드라이빙을 해보세요. 각자. 그래서 얘를 당연히 이제 가우스 다이버전스 우리가 앞서서 이제 디퍼런셜 폼하고 인테그럴 폼을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우스 다이버전스, 가우스 발산 정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포스, 바디 포스 중력 요거를 가우스 다이버전스 요림을 쓰면 인테그럴 폼하고 디퍼런셜 폼을 왔다 갔다 하게 쓸 수 있어요. 디퍼런셜 폼으로 바꾸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그 기억이 나시나요? 디퍼런셜 인테그럴 폼을 디퍼런셜 폼으로 바꾸면 임의의 어떤 포인트에서 힘의 크기, 방향, 뭐 플루이드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의 점에서 디퍼런셜 폼이니까 그죠? 요거를 하면은 그냥 노트 말로만 하지 않고 그냥 노트로 정리할게요. 유체 임의의 포인트에서 뭐 지금은 이제 모멘텀 밸런스니까 이전에 매스 밸런스랑 다르게 힘의 크기 알 수 있고 이 힘의 방향 그리고 나아가서 플루이드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그 플루이드 미케닉스 관점에서 보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셉 하나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프로포셔널이라는 건데요. 프로포셔널이 아니라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제 잘 아시죠? 단위 면적당 힘인데 힘은 디멘저널 어널리시스에 가까운 건데요.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가 모멘텀 뭐예요? 플럭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페이스 포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서페이스 포스가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될 수 있냐면 텐서를 넣어서 요게 ds라는 단위 면적에 가해주는 컨택 포스, 서페이스 포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결국 ds를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모멘텀이 양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요 관계를.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s를 다른 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 결국 그러면 뭐예요?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모멘텀의 양이 되는 거죠. 이게 프로포지션인데 요거를 요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볼게요. 3차원 공간 내에서 심플하게 3차원 공간을 큐빅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 x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y 디스플레이스먼트 델타 g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설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임의의 포스가 뭐 여기 g 플러스 면에 작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임의의 포스 벡터로 써야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ds에 작용하는 요거 우리가 볼 거거든요. 볼 겁니다. 그러면 얘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앞서서 우리가 얘 기술하는 거 배웠습니다. 어떻게 됐죠? 텐서로 이렇게 매트릭스로 쓸 수 있었어요. 그죠?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설정에서 뭐 G 방향으로 작용하는 G 면에 작용하는 G 플러스 면에 작용하는 G 면에 작용하는 뭐 X 방향 힘 그러면은 X 방향 힘의 G 면 뭐 얘는 어떻게 됐죠? 여기 항상 뒤에 있는 서브스크립트를 힘의 방향이니까 Y 방향으로 작용 힘 면 똑같이 G면에 작용하는 G방향 힘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S는 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얘를 텐서 디스크립션을 하면 txs는 그죠? x면에 작용하는 y 방향의 힘 x면 이렇게
이거 중간에 다 안 쓸게요. 해가지고 G면에 작용하는 G 방향의 힘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쓸 수 있죠. 요거 너무 이제 지루한 기술이어서 제가 그냥 미리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노트를. 요거 면에 대한 벡터이고, 요거 텐서는 뒤에 있는 T 매트릭스인데, 이너 프로덕트가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같은 방향은 1이 되니까 트리플 I 요거는 그냥 I가 되고 IIJJ IKJ 0 이거는 수직이니까 0이죠. 그래서 얘를 다 넣으면요 I 방향, J 방향, K 방향으로 각각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제가 이미 정리해 놓은 것처럼 DS에 작용하는 X 방향 힘, Y 방향 힘, G 방향 힘 기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얘가 DS에 작용하는 컨택 포스 벡터 풀 디스크립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이제 꼭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다고 그래서 휙 눈으로 보고 가지 마시고 다 해보셔야 돼요. 네, 풀 디스크립션을 해보시길 꼭 권고를 드립니다.